이번 선거가 되면은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을 포함해서 5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아주 힘을 발휘할 기회가 올해입니다. 올해들은 어떻게 보면은 50세 이상 노장층의 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거가 있기 때문에 노장층의 해입니다. 이제는 투표장에만 나가면은 우리 50세 이상이가 큰 소리 치게 돼 있어요. 인구 비중으로 전체 유권자 중에서 50세 이상이 약 37%. 그리고 투표하는 사람 중에서 과거의 예를 본다면은 올해도 아마 전체 투표자 중에서 50세 이상이 한 45% 차지할 것이고, 이 45%의 표는 보수층 후보로 이게 집중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아주 큰 힘을 발휘하니까 올해는 여러분들께서 이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주 투표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사법 반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들어가기 전에 내일 이 조선일보에 나오기로 되어 있는 이 국민행동본부 관련 광고를 한번 읽어드리는 게 우선 결론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는 계기가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법 반란 비호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공개 질문한다. 1. 이용훈의 사법부가 이상한 판결로서 만들려는 대한민국은 빨갱이와 죽창부대와 선동방송이 깽판의 자유를 누리는 무법천지가 아닌가. 역사의 쓰레기통으로 들어간 낡은 이름에 중독되어 가지고 이성의 눈이 멀어버린 천지공간도 할 줄 모르는 좌경 자칭 진보 판사들에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결정을 맡기는 것은 수술칼과 식칼을 구분하지 못하는 돌팔이 의사에게 환자를 맡기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2. 귀하가 이끄는 사법부는 친북 깽판 세력의 최후 보루인가. 김정일 추종 이적단체 관로일보 실천연대 주한미군 철수주장 민노당 반대한민국 교육의 본산 전교조 선동방송 MBC 경찰을 패는 폭력 전문 시위꾼 등 반대한민국 세력에게는 우호적이고 맨주먹으로 싸우는 대한민국 수호 세력에게는 적대적인 판결을 계속 내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조국에 대한 원한이 그토록 사무친 이유가 무엇인가? 귀하는 대한민국 편인가? 김정일 편인가? 아니면 중립인가? 3. 일부 좌경 판사들이 운동권 같은 집단 행동으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법을 흉기화하여 대한민국의 골격을 해체하고 공동체의 신경과 뇌수를 도려내고 있는데도 이 사태를 방조하는 귀하는 어느 나라 대법원장인가? 문법에도 맞지 않는 판결문을 쓰고 코미디 수준의 궤변을 늘어놓는 수준 이하의 판사들, 법원에는 재교육 과정도 없다는 말인가? 귀하는 통상적으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의미하는 진보를 겁도 없이 표방하는 판사들의 사조직 우리법연구회를 왜 사고도는가? 그들의 연구 대상인 우리법의 정체는 무엇인가? 우리법은 우리가 멋대로 하는 법인가? 귀하와 우리법연구회는 이념적 동지관계인가? 귀하가 강조해온 국민 여론에 의한 재판과 북한의 인민재판은 어떻게 다른가? 헌법 정신과 배치되는 좌경 이념의 소유자가 과연 반공 자유민주주의를 국시로 하는 대한민국의 판사가 될 수 있는가? 5. 좌파 정권 시절 일개 위원회가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뒤집고 공산주의자들을 민주화운동가로 둔갑시켜 거액의 국가 예산으로 국가 발행자를 포상함으로써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을 짓밟을 때 귀하는 왜 사법부의 독립을 외치지 않았던가? 그런 귀하가 지금 말하는 사법부의 독립은 엉터리 재판의 자유, 즉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를 좌경 판사들에게 보장하자는 것이 아닌가? 6. 우국 충정에 불타는 많은 국민들이 분노의 치를 떨면서 귀하를 대한민국 법치 확립의 가장 큰 장애물로 간주한다. 선출되지 않는 권력인 판사들은 반드시 국회 및 국민의 감시와 견제를 받아야 한다. 좌파 세력의 비호자 역할을 포기하고 오만한 특권 의식을 버리고
탄핵당하기 전에 물러날 용의는 없는가? 7. 국회는 반헌법적 반국가적인 성향의 인물이 법관 등 공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고 이미 임명된 사람은 물러나게 하는 입법을 추진하라. 집단 행동과 이념 판결로서 사법 반란을 주동하는 판사들을 탄핵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오늘 말씀드리는 그 핵심이 여기에 적혀 있는 내용 같습니다. 이 흔히 민주주의를 삼권 분립 제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회, 대통령, 사법부. 그런데 국회, 대통령, 사법부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국회는 국민들이 뽑는 국회의원들로 구성이 됩니다. 대통령도 국민들이 뽑는 대통령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행정부가 국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법부는 달라요. 사법부의 판사들, 검사, 변호사까지 포함한다면 판사들은 선출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다만 임용시험에서, 사법시험에서 합격한 사람들이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선출되지 않는 권력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선출되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선출된 권력에 의해서 견제를 받아야 돼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선출되지 않는 권력이 마치 자기의 성을 쌓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비판을 하면, 요새 그런 주장을 사법부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판결 결과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 그게 사법부의 독립을 해친다고 주장을 합니다. 아니, 판결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대한민국 법치국가 우리 국민들의 의무요 권한인데 그것조차도 거부하고 그것조차도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하면서 사법부의 독립을 외친다는 것은 아까 여기서 지적한 대로 엉터리 재판을 해도 제발 간섭하지 마라. 우리는 삼신제가 있으니까 믿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럴 수가 없어요. 또 우리나라 법에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누가 그럼 이 선출되지 않는 권력을 비판할 것이냐, 견제할 것이냐, 또는 경우에서는 탄핵할 것이냐 하면은 바로 국회가 해야 되죠. 국회가 그 기능을 하도록 여러 가지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첫째, 이 문제 판사들을 탄핵할 수 있는 권한, 판사와 대법원장을 탄핵할 수 있는 권한이 국회에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국회에. 그 다음에 누가 해야 되느냐? 국민이 해야 되죠. 국민이. 여론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와 국민이 엉터리 판결을 견제해야 될, 그리고 감시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 상권 분립 제도가 작용하는 것입니다. 국회는 사법부를 견제를 하고 사법부는 양심과 법률에 따라서 재판함으로써 국회와 행정부를 견제를 하고, 행정부는 행정 능력 또는 입법 제안을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행정적 기능을 통해서 국회와 사법부를 또 견제를 하고, 이렇게 서로 잘 물려가야 그 가운데서 국민들이 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상권 분립이 작동하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이 바로 이런 주장을 여기서 하는 이유이고, 우리 국민들이 행동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지금 유영훈 대법원장과 사법부에 대한 비판 활동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아주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아주 고귀한 활동입니다. 지난 주에 그 추운 날, 내가 12도 오르내리는 그 추운 날, 그 법원 앞에서, 그것도 연세 드신 분이, 아마 혈압이 높으신 분들도 와서 보셨을 텐데, 그런 분들이 거기에 모여서 부르짖고 하는 게, 이게 아주 고귀한 활동인 것입니다.